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이수경 교수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몸의 면역력은 더 중요하게 되었지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몸과 마음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뇌활용 트레이닝입니다. 면역력 증진. 네, 핵심은 첫 번째, 순환입니다. 혈액순환, 에너지순환, 림프순환, 그리고 신경의 전달 속도와 반응 등 신경계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즉, 섭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면역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순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막지 않고 아프거나 뒷골이 당긴다. 맞으면 O, 아니면 X. 네, 편두통이 있다.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많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묵직하다. 팔 혹은 다리가 저리다. 하체 순환이 안 된다. 걷는 것이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다 여러분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주 체한다.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다. 배가 아프다. 변비나 설사가 있다. 손발이 차다. 평상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를 자주 낸다. 네, 체크해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이 O가 나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5개 이상이 O가 나왔다 하시는 분은 내 면역력이 또 내 순환 상태가 그리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상열하한 중심체온 저하 상태가 많습니다. 중심체온, 우리 몸의 복부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서 3분의 1 혈액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체온이 낮아지면 소화도 안 되고 장질환도 발생하게 되고 하체로 순환도 안 되고 허리 통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나의 중심 체온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손은 이마, 한 손은 아랫배에 살며시 손을 얹어보세요. 이랬을 때 아랫배가 조금 차다 하시는 분은 내가 중심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열하한, 네,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데 운동은 잘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열하한 상태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두통, 그 다음에 어깨 뻐근함, 가슴 답답함,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상열하한 상태는 어떤가? 이것도 쉽게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셔서 한 손은 이마, 한 손은 가슴정 중앙, 단중 자리를 꾹 눌러 보십시오. 같은 강도로. 네. 어디가 아프십니까? 가슴이 조금 아프시죠? 그런데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대기만 해도 아프다 하시는 분은 정말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열하한 기초 체온 저하가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뜨겁고 손발은 따뜻한 상태가 되어야 건강하고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가슴은 편안하고 배는 따뜻한 상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수승화강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승화강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요? 저희 스포츠 건강학과 학우님들 중에 40대 이상인 학우님들과 함께 면역력
강화를 위한 100일 프로젝트, 착한 운동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시면서 수승화강이 되어지면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고 정말 변하는 모습을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고혈압약을 끊게 되었다. 고관절의 통증이 사라졌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믿는 힘이 강해졌다. 피곤함이 줄어들고 몸무게가 10kg 감량이 되었다.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 고관절의 통증,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 불면증이 사라졌다. 매끈한 등이 만들어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내면에 집중하는 힘이 생겼다. 허리와 복부살이 빠지고 운동이 일상화되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고지혈증이 치료가 되고 실천력이 강화되었다. 나에 대해 믿는 힘이 강해지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했던 착한 운동은 바로 걷기였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매일매일 꾸준히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수승화강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걷기는. 수승화강을 위한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수승화강을 위한 뇌활용 트레이닝의 핵심은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나는 원래 피곤해. 나는 원래 허리가 아파. 이런 말씀 습관적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고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돼서, 뇌의 주인이 돼서 내가 체인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승화강을 위한 뇌활용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걷기를 하실 때도 그냥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걷는지 자기 자신을 와칭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몸을 트레이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잠깐 바르게 걷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정중앙, 정중면, 그리고 보통 옆선이라고 하죠.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고 해서 많이 깨지는 부분, 관상면, 그 다음에 수평면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중면, 관상면, 수평면을 맞추는 간단한 체조법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면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도록 정중면, 그리고 팔을 위로 쭉 올리세요. 귀 옆에 팔꿈치가 붙도록. 이때 가슴이 들어 올려지고 등이 펴지는 그 느낌에 집중해 보십니다. 관상면, 자, 수평면 하시면 팔을 옆으로 내리시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팔꿈치를 살짝 접으세요. 그러면 가슴이 들어 올려지고 등이 펴지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집니다. 바로 하시고. 자, 이렇게 제자리 걸으시면서 정중면, 관상면, 수평면, 바로 한 번 더 정중면, 관상면, 수평면, 바로. 네, 잠시 하셨는데도 가슴이 들어 올려지고 등이 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자세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굴러나가는 것이 바르게 걷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걷기를 하시다 보면 자기를 계속 와칭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무릎의 통증도 사라져서 오래 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를 와칭하면서 자기 몸을 트레이닝하는 뇌활용 트레이닝법을 활용해서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
네, 우리는 생채소를 많이 먹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장 건강에 좋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네, 인스턴트 식품이 나에게 맛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또 생채식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감을 활용하는 뇌활용 트레이닝 섭생법입니다. 자, 지금 아이가 딸기를 먹고 있는데 딸기 맛이 어떨까요? 지금 댁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음식을 하나 가져오셔서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딸기를 먹겠는데, 자, 딸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색깔을 바라보시고, 향을 맡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었을 때의 느낌, 그래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 맛, 그리고 그것을 씹으면서 생겨나는 침,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키는 과정, 뱃속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차리게 되실 겁니다. 아, 이 맛이, 이런 맛이 있었네? 맛이 새롭게 느껴지고 또 나에게 오기까지 그 감사함이 느껴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채식을 먹을 때 주로 소리, 아삭아삭하는 입안의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삭아삭하면 계속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고 또 천천히 먹게 되고 하면서 더 맛있어지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첫 맛이 되게 강렬하죠. 하지만 이것을 씹으면 씹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아,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그것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면역력 증진을 위한 세 번째, 스트레스.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잘 못했을 때 일어나는 몸의 반응, 그것이 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보다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뇌활용 트레이닝의 핵심이기도 한데 에너지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에너지를 만든다입니다. 우리는 화나고 좀 밝은 곳에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막 슬프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또 그런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더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할 경우는 이 단어를 떠올리시고 에너지를 먼저 바꿔보시는 거예요. 네, 잠깐 나가서 걸으면서 몸의 에너지를 바꾸고 한 번씩 웃으면서 마음의 에너지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분위기는 마음을 바꾼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살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 경쟁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좀가 뭔가 더 더해야 되고 하지만 항상 부족하고 초라하고 또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원인은 그 바탕에 결핍이라는 데서 모든 나의 액션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핍이라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해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것이 더 큰 게 보여지고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뇌활용 트레이닝을 해서 의식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핍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해빙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작지만 내가 편안하게 쉴 집이 있고, 또 다니는 직장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해빙에 집중을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해빙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뇌활용 트레이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에서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